ODR 룰을 체크할 때 사용되어지는 템플릿의 엔티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DR 관련된 스펙 문서의 일부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템플릿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템플릿이 하나 이상의 트랜슬레이션 유닛의 정의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 문장은 ODR 룰을 어긴다라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ODR 룰을 어기는데 그 대상이 템플릿이다 이렇게 언급하는 거예요. 이럴 때 ODR 룰을 위반했지만 특정한 조건을 맞으면 컴파일러는 하나의 선언이 하나의 엔티티를 의미하는 것처럼 조정해서 최종 실행 파일에 병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조건들을 내세우게 돼요. 근데 그 조건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조건을 두 곳에다가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템플릿을 정의한 구문에서 사용된 이름에 대해서 일단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 템플릿이 사용이 되는 순간 템플릿 파라메타가 특정한 타입으로 확정이 되잖아요. 확정이 되는 순간 인스턴시에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쵸? 코드 제너레이션이 발생하게 돼요. 근데 그 위치에서 사용된 이름에도 적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두 곳에서 있는 이름들이 다 발생하게 되는데 두 곳에 있는 이름에 대해서 모두 ODR 룰을 처리할 때에 어떤 요구 조건을 설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름은 그냥 이름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름은 dependent name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템플릿 파라메타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템플릿 파라메타에 의존하고 있다가 템플릿 파라메타가 어떤 타입으로 딱 매핑하는 순간 코드 제너레이션이 일어나잖아요. 그 코드 제너레이션을 인스턴시에이션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러면 이 순간에 그 내부에 있는 이름들도 특정한 이름으로 이렇게 픽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확정이 되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들을 디펜던트한 네임이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코딩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템플릿 정의 구문입니다. 이 위치가 템플릿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표현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템플릿 파라메터 t가 특정 타입으로 픽스가는 순간이에요. 따라서 인스턴시에이션이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 구문, 인스턴스 구문, 정의 구문, 그 다음에 여기도 인스턴스 구문, 정의 구문, 인스턴스 이렇게 4개의 인스턴스가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서로 다른 t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 문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또 있어요. 함수 호출을 언급하면서 이 함수 호출의 아규먼트가 디펜던트한 네임이라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f는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규먼트가 디펜던트한 이름을 갖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함수 호출은 두 종류의 검색이 이루어지잖아요. 함수 이름에 대해서는 함수 이름이 있는 위치로부터 해서 일반 검색을 진행하고요. 아규먼트에 대해서는 아규먼트 디펜던트 룰이라는 방법으로 검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일반 룩업은 템플릿 정의 컨텍스트에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규먼트에 관련된 룩업은 인스턴시에이션 컨텍스트에서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즉 위치가 검색할 때 이 f라는 이름은 템플릿 정의 위치에서 이 이름을 검색하는 거고 아규먼트가 디펜던트 네임을 갖는 경우에 대해서는 인스턴시에이션 위치에서 아규먼트 디펜던트 룰을 검색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함수 정의가 있어요. 그리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첫 번째 이름을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 이름은 템플릿 정의하는 위치에서 템플릿 파라메터 t에 의존하지 않는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죠. 이 이름 같은 경우는 이 위치에서 이름도 검색하고요. 그 다음에 아규먼트 디펜던트 룰도 검색하는 겁니다. 함수 호출이면. 그래서 검색을 하면 여기서 발견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규먼트 디펜던트 룰을 검색하려고 했는데 비어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그냥 이 함수가 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인스턴스가 어디서 발생하든 동일한 엔티티를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엔티티가 이 requirement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있는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 호출인데 t에 의존하고 있죠. t에 의해서 밸류를 만들고 밸류가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이 경우는 여기 있는 함수 호출에 디펜던트한 네임이 사용된 경우를 의미하게 돼요. 이럴 때 두 번 검색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usual lookup에서 여기서부터 검색합니다. 그래서 쭉 와서 보니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룩업으로는 공집합이 됩니다. 그렇지만 함수 호출의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함수 호출로 컴파일러는 일단 가정을 하게 되고 ADL을 적용하려고 해요. 근데 ADL을 딱 보니까 디펜던트한 네임이에요. 그럼 여기서
잠시 멈춥니다. 진행을 하지 않고 멈춰요.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요 위치로 간다는 거죠. 그럼 이때 아규먼트 타입이 뭐가 되냐면 여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ADL을 적용한다는 소리예요. ADL을 적용하는 방법은 제가 세 가지 절차를 거쳐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엔티티 집합을 구성합니다. 엔티티 집합이란 아규먼트 타입을 하나 결정하고요. 여기는 A적, 이 타입으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인라인이 아닌 네임스페이스를 만나는 순간 멈춥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납니다. 두 개가. 엔티티 집합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연관 네임스페이스 집합은 요 위에 있는 엔티티 집합에서 네임스페이스만 딱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네임스페이스 내에 있는 인라인 네임스페이스도 추적을 해서 추가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연관 네임스페이스 집합입니다. 여기는 인라인이 내부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자신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연관 엔티티 집합은 엔티티 집합에 있는 요소들을 가져와서 그 내부에 있는 연관 엔티티를 취합하는 거죠.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 friend라는 함수가 이제 대표적인 연관 엔티티를 만드는 경우잖아요. 이 경우는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네임스페이스에다가 이름이 없는 형태로 엔티티를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연관 엔티티는 B의 내부에다가 연관 엔티티를 만들어서 이 연관 엔티티가 이렇게 지정하도록 해요. 이름이 없다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연관 엔티티는 B 안에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연관 엔티티를 구하면 A는 없고요. 그 my 네임스페이스도 없죠. 그래서 여기서 공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콜을 검색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콜이니까. 콜을 딱 가져와서 이름으로 여기서 검색합니다. 이름으로 검색해요. 그래서 my라는 네임스페이스 딱 들어가서 보니 있는데 제가 또 콜이라는 함수를 등록할 때 이름이 없이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녀석은 발견 못하고 여기는 이 부분만 발견하게 돼요. 14번째 라인에 있는. 그래서 14번째라는 여기서 딱 검색을 하고 비어있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는 14번째에 있는 함수가 호출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에서 검색하는 겁니다. ADL은.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타입이 B잖아요. 물론 콜은 그대로 여기서 출발하니까 역시 공집합인 상태로 출발할 거고요. ADL을 할 때 B로부터 출발합니다. 따라서 엔티티 집합은 B,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관 네임스페이스 집합은 여기서 네임스페이스만 가져온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져오고 그 네임스페이스 내에 있는 인라인 네임스페이스를 역시 추가를 하는데 없어요. 그 다음에 연관 엔티티는 여기 지금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엔티티 집합에서 각 요소가 갖고 있는 연관 엔티티를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즉 17번째에 있는 함수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검색을 합니다. 콜을 검색하면 이름으로 검색을 한다고 했어요. 이름으로 검색하게 되면 14번째가 일단 후보가 돼요. 그리고 자, 엔티티 검색을 합니다. 엔티티를 검색할 때는 함수이면서 콜인 함수를 찾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27번 라인을 딱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는 이름으로 검색이 되어지고요. 하나는 엔티티 기반 검색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B 타입이니까 17번째 라인이 호출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콜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거니까 콜은 공집합입니다. 일반 룩업 검색을 따라서 std 스트링이잖아요. 그래서 스트링하고 스트링 위에 있는 std가 엔티티 집합이 돼요. std는 인라인이 아니에요. 연관 네임스페이스 집합은 std가 되고요. 이렇게 끝납니다. 그 연관 엔티티 집합은 없죠. 이 상태에서 검색을 하게 됩니다. 콜을 검색하게 되면 네임스페이스에서 콜을 검색하거든요. 이름으로. std 안에는 콜이 없다고 일단 보면 여기서는 선택이 되어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엔티티 집합으로 가서 봤더니 역시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호출할 수 있는 함수가 없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여기에 콜을 호출할 수 있는 구문이 하나가 있거든요. 있는데 호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 룩업을 할 때는 템플릿의 정의 위치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검색하게 되면 콜을 못 찾죠. 그리고 인스턴스 위치에서는 ADL을 따라 검색을 한다고 했는데 std 앞만 뒤지고 있거든요. 여기 밖에 있는데 std 앞만 뒤지고 있으니까 발견 못해. 그래서 이 경우는 에러입니다. 정상적으로 코딩을 하고 싶으면 이 부분을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첫 번째 방법은 일반 검색에서 찾을 수 있도록 코딩을 위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찾을 수가 있겠죠.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또 다른 방법은 네임스페이스에다가 강제로 넣어주는 겁니다. 여기다 네임스페이스 만들고 콜을 넣어주면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안에서 찾도록 되어져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이건데요. 역시 일반 룩업을 통해서 콜은 공집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수형 타입이잖아요. 정수형 타입은 엔티티도 공집합이고 연관 네임스페이스도 공집합이고 다 공집합이에요. 왜냐면 엔티티법이 다 공집합이면 다 공집합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찾지를 못해요. 일반 룩업을 통해서도 못 찾고 AD를 통해서 못 찾아요. 근데 여기 보면 있잖아요, 또. 그쵸?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일반 룩업을 통해서만 원하는 함수를 호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위에다 올려주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일반 룩업을 통해서만 검색을 해야 되니까요. 다음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예제에 약간 변형된 예제인데요.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템플릿이 있고 인스턴스를 시키는 구문이 있어요. 이렇게. 이럴 때 첫 번째 이름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검색해서 동일하게 될 거고 의존되는 이름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규먼트가 있으면 아규먼트 관련된 내용을 여기서 추적을 하겠죠. 근데 두 번째 부분은 기존과 동일한데 이 부분이 추가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검색할 때 일단 디펜던트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인스턴스 지점에서 ADL을 수행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콜은 디피니션 위치에서 하고 그래서 보면 없어요. 비어있기 때문에 함수로 가정을 하고 ADL을 적용하게 되잖아요. 근데 ADL을 적용하려 보니까 이름이 디펜던트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인스턴시에이션 위치로 가서 하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딱 와서 보니까 인티저 타입이에요. 그래서 인티저 타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시작합니다. 엔티티 집합은 일단 하나는 이 타입이고 하나는 인티저 타입이잖아요. 인티저 타입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로일 거고요. 요거 AP 트리얼에 대해서 확인하다 보면 여기 있는 타입이잖아요. 따라서 A하고 A 위에 NS까지 올라가잖아요. 그쵸? NS에 인라인이 없어요. 그쵸? 근데 이 NS가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고 있네요. 다시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도 인스턴스 포인터에서 검색을 하는 거니까 프로그램 직전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14번째 라인에 있는 부분도 여기서는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11번째 라인에서는 요 뒤를 볼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프로그램 지점이 여기 있으니까. 근데 인스턴스 문맥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요 위치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관 네임스페이스 집합을 만들면 NS가 일단 등록이 될 거고 NS 내에는 인라인 네임스페이스가 등록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뿐이네요. 그 다음에 연관 엔티티는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름으로 검색을 합니다. 여기 연관 네임스페이스 집합에서 이름으로 검색해요. 홀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결국 NS에서 찾으라는 소리잖아요. NS가 여기 있는데 여기 보면 두 개가 다 있잖아요. 이렇게. 후보가 다 되는 거 15, 16이. 그리고 인트는 두 번째인 이 타입은 공집합이니까 그래서 결국 두 개에서 고르는 사항이니까 각각 골라지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부 파라미터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특정한 네임스페이스에다가 자신이 호출하고 싶은 함수를 넣어놓고 찾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포인터로 만들어 놓으면 내부에 있는 함수들이 검색 후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계를 자주 합니다. 만약에 11번째 라인에서 ADL을 하게 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여기는 요 녀석은 여기는 네임스페이스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콜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근데 인스턴시에이션 지점에서 하니까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ADL을 할 때 어느 위치에서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찾을 수도 있고 찾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니까. 다음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는 굉장히 전형적인 예 중에 하나예요. 어떤 타입이 있는데 그 타입이 템플릿으로 정의된 타입이에요. 이제 함수가 아니고 보니까 그 클래스네요. 클래스가 템플릿에 의존하게 되면 일단 자기 자신은 모두 의존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모든 요소들은 디펜던트한 네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인스턴스 되는 시점에서 판별이 되어져요. 그리고 만약에 베이스 클래스가 의존된 형태의 베이스 클래스이면 인스턴스 시점에서 최종 판별이 됩니다. 만약에 베이스 클래스가 C에 의존하지 않으면 여기서 검색을 하게 돼요. 직접 검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템플릿이 있을 때 클래스인 경우는 자기 자신, 그 다음에 베이스 클래스가 또 의존하고 있으면 베이스 클래스도 의존 타입으로 등록을 해서 인스턴스 시점에서 검색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템플릿 안에 템플릿이 있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내부에 있는 템플릿은 외부에 있는 템플릿 파라미터가 결정된 상태에서 수행이 되거든요. 따라서 여기 있는 t는 여기서 의존 타입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문맥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템플릿 U에 대해서는 의존성을 가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맥은 show에 대한 내용을 일반 룩업을 하고요. argument dependent 룰은 여기서 수행하는 거예요. 함수를 호출한 요 위치에서 argument dependent 룰을 조정합니다. 또 다른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코딩은 템플릿하고 좀 관련은 있는데 약간 오해 소지가 있을까봐 작성된 코딩 같아요. 템플릿이 있고요. 호출할 때 이 베이스 타입을 보내면 t가 뭐로 확정이 되냐면 베이스로 타입이 확정이 되잖아요. 확정이 되는 순간 인스턴스가 여기서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ptr에 의존하는 이 두 이름은 다 의존 타입이 되잖아요. 그 인스턴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딱 넘기면 첫 번째는 일반 함수니까 t에 의존해서 호출할 함수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여기 맨 위에 있는 이 부분이 되겠죠. t가 베이스니까. 두 번째도 보면 타입을 베이스로 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타입에 의존해서 검색을 하니까 이 부분이 항상 호출될 거예요. 그렇지만 두 번째 있는 이 부분은 버추얼 함수니까 실행 시간에 결정이 되어지잖아요. 그 인스턴스 시점에서 판별을 하더라도 실제 어떤 함수가 호출될지는 실행 시간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루는 인스턴시에이션 지점은 컴파일 타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녀석은 컴파일을 넘어서 런타임까지 가게 되는 경우예요. 이건 이제 버추얼 함수 때문에 가지고 있는 효과들이죠.